방위사업청은 한미 양국 간 가망당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항공기 도입 및 탑승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한미 가망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한 2016 절충교역 발전 포럼이 공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 현황과 방위사업청 소식을 전해드리는 다파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많은 준비 끝에 한국과 미국 간 가망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산 군용 항공기의 해외 수출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6일 한미 양국 간 가망당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항공기 도입 및 탑승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한미 가망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개월간 인정평가팀을 구성, 군 가망당국 지리서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한 상호인정평가를 수행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날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과 미 육군 항공기술국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인정증서 체결식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가망 인증에 대해서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오늘 이런 인정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상호 인정 체결식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가망 인증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협력, 더 원활한 협력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상호인정 제도는 군용 항공기의 도입 탑승 시 가망인증 중복 수행 방지를 목적으로 양국 군 가망당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정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타국과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가 됐습니다. Well, this is a very important event. I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things that's we're required is if our soldiers, airmen, sailors, or Marines need to fly on another country's aircraft, those aircraft must be under a recognized military airworthiness authority. Where the United States says now we know for sure that any of the Republic of Korea's aircraft that our soldiers may get on and fly on will be safe to fly. And so this is a very significant event, and it enables continued mutual training and further mutual events between our two countries. 한미 가망당국은 인정증서 교환을 통해 상대국이 체계적인 제도 및 조직을 갖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향후 양국 간 항공기 설계 및 정비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익증대에 기여한 절충교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 절충교역 발전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노현지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한 2016 절충교역 발전 포럼이 지난 9월 29일 공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2007년부터 개최돼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지난 30여 년간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방위력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국익증대에 기여한 절충교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절충교역이란 해외에서 무기나 장비를 구매할 때 이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받거나 계약 상대방에게 무기, 장비, 부품의 대응 구매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역을 통해 주요 핵심 기술 확보와 국내 방위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충교역의 전략적 접근과 성과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충교역의 더 나은 성과 도출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발전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2016 절충교역 발전 포럼은 방위사업청과 각 군, 연구기관, 방산업체, 그리고 국외업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좀 문제였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좀 충실히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절충교역 정책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세종대학교 이지훈 교수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총 5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해군본부 박종부 대령이 KDX-3 전투체계 절충교역 추진 실적과 보안 발전 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국방기술품질원 절충교역팀의 정유진 연구원은 신규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과 검증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GE 에비에이션사의 존 셉은 절충교역 협력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한국과 국외업체 간의 균형된 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끝으로 하나테크윈 이정우 차장의 절충교역을 통한 사업 역량 강화 사례와 재현이 이어지며 발표와 토론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소통 창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내년도에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절충교역에 대한 정책을, 흐름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목마른 곳에 단물을 주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향후 절충교역 개선 방안 발표해 주신 게요. 진짜 내용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위사업청과 군, 학계, 방산업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절충교역의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차후 선진적 방위산업을 구축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 절충교역 발전 포럼에서는 우리 한국과 국외업체 간의 동반자적 시점에서 균형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절충교역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신 뉴스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사전에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계약이행 능력 적격 모의 심사 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계약관이 실제 심사 시 사용하는 내용, 절차를 유사하게 구현하고 입찰업체 스스로가 적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계약이행 능력 적격 심사 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9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KDX-2 성능 개량 사업과 상륙 돌격장갑 차2, 자주 도하 장비 사업 추진 기본 전략과 함께 차륜형 장갑차 초도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차륜형 지휘 소용 차량 체계 개발 협상 대상 업체와 우선순위 결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김동길, 박재훈 선임연구원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인명사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IBC,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에서 발간하는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에 선정됐습니다. 세상의 눈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 탑5 미디어입니다. 먼저 만나볼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 10월 5일자에 보도된 차륜형 지휘 소용 차량 관련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차륜형 지휘 소용 차량 체계 개발 사업 수행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하고 2019년까지 154억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륜형 지휘 소용 차량은 급속도로 변화 중인 현대 전장 환경에 맞는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 지휘 체계 운용 능력을 갖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대 지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기존의 고정식 야전 지휘소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식 전투 지휘 차량으로 즉각적인 기동이 가능해 방호력과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경제 9월 22일자 지면에 보도된 아파치 대대 창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파치 대형 공격 헬기를 주력으로 하는 아파치 대대가 9월 28일 창설됐습니다. 내년 1월까지 36대가 도입돼 전력화될 아파치 가디언은 미군 육군에 배치된 최신 기종으로 주 야간, 전천후 작전 수행이 가능한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인데요. 70mm 로켓 최대 76발과 30mm 기관총 최대 1200발을 장착해 전방의 전차와 공기부양정을 단숨에 격파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군 기갑 전력의 위협과 북지 도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헬기 인수와 함께
조종사와 정비사를 양성하고 실사격 훈련을 하는 등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을 통해 조기의 운용 능력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파이 미디어였습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나라의 가망 인증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번에 이뤄진 한미 가망 인증 상호 인정 체결은 방위산업 발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간 상호 인정은 유럽과 북미 국가 위주로만 추진됐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다른 나라와 상호 인정을 체결한 국가가 됐다고 하니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산 군용기의 해외 수출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후 유럽 국가들과의 상호 인정도 추진된다고 하니까요. 그 효과에 더욱 기대가 모아집니다. 우리나라 가망 인증 제도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위사업청의 행보에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파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